어설픈 초보의사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증의학 전문의로 재탄생할 10년차 통증 전문의사의 라이브 상담.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의대에서 배운 지식은 현장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대 교육에서는 통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채 오직 인간의 아픔은 물질적인 몸에서만 일어나고 몸의 아픈 증상을 제거하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배운 대로 지금까지 진료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환자는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통증의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상황 말이죠. 의사 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찰나 심리학자 황산민 박사님의 연구자료인 통증 인식,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을 얻게 됩니다. 통증, 아픔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을 연구, 분석하여 통증 인식과 통증 반응에 대해 각각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이 연구 자료가 통증 전문의사 선생님이 통증의 주관성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아픔을 파악하고 처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인이 이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이 본인 통증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본인이 환자가 겪는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본인이 활용했던 통증 반응, 통증 분류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 대부분 환자분들은 감각 수능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감각 수능 환자분들이 가장 많다. 네. 보통 이제 통증이라는 게 자체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감각인데 그 반응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각 수능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로 의사에게 이게 도대체 이 통증이 왜 그러니까 이 통증에 대해서 진단과 처치를 다 맡기시는 분들이신. 그러면 의사 네네네. 선생님이 참 네. 모범 환자다.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참 좋은 환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감각 수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네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감각 수능의 분들이니까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게 대부분 이런 분들이죠. 아픔에 대한 질병적 진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네네.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아픈 거를 맡기시는 분. 네, 맡기시는 분. 아프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하면서 의사분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병원에 가가지고 전문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쵸?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가장 잘 따르시는 통증 환자분들이 감각 수능 환자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통증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통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나요? 불편한 감각이자 제거의 대상이라고. 통증은 불편한 감각이자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체의 이상 신호, 질병, 또 치료를 받아주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그리고 의사, 전문의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처치하려는 노력을 환자는 해야 된다. 자신이 아프다라는 감각을 인정하고 수용은 하나 그것을 없애는 치료는 의사한테 맡긴다. 그렇죠. 아픈 거는 환자의 목, 치료는 의사의 목. 이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환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 의사네요. 활동이죠. 그럼 이거는 환자한테도 좋고 의사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의사들의 장기적인 세일즈에는 도움이 되시네요. 감각 수능 환자. 의사의 영원한 고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네요.
본인한테 그러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은 대개 다 감각순응일 테니까 본인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분들만 그냥 본인 환자로 오기만을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이 의사에게만 자꾸 맡기면서 통증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식으로 지내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수술로 이어지거나 그냥 그렇게. 그런데 저는 의사인가요? 심리상담가인가요? 제가 치료하는 게 몸인지 마음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건 의사한테 더 좋잖아요. 병원 수익이 더 늘어나고. 진짜 진정으로 의사를 먹여 살리는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환자들만 보는 의사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의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환자들만 보면서 지내는 게 이거 완전히 군대로 이야기하면 꽃보직을 맡은 그런 의사 아니에요?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런 환자들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기만 하면 수술도 해주고 병명도 새로운 병명도 갖다 붙이고 진정으로 본인이 6년 반 동안 수련 받는 동안에 봤던 환자들이 야말로 이 감각 순응을 하는 전형적인 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본인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본인이 로컬로 나와가지고 본인 환자들은 이 감각 순응의 환자들도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는 환자들을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가진 그쵸.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감각순응 환자들 이거에 대해서 했고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본 환자들은 감각 반추, 신체 경보 탐지, 감각 통제 이렇게 분류되는 환자들을 봤다라는 그쵸. 이야기네요. 그쵸. 예. 그 밑에 있는 감각 해리, 감각 환상, 감각 히스테리, 감각 학대 이런 환자들도 혹시 봤나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감각 해리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대학병원에서는 감각 해리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럼 로컬에 있을 때는 감각 환상이나 감각 히스테리, 감각 학대 환자를 아니, 거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본 환자들이 감각 반추나 신체 경보 탐지나 감각 통제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감각 환상과 감각 히스테리와 감각 학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네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관계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봤던 환자 중에서 징글징글하거나 본인이 두 번 다시 생각해보고 맞아요. 싶지 않은 환자들이 감각 환상이나 감각 히스테리나 감각 학대 네. 환자였는데 본인은 그런 환자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본인이 본 환자 중에서 아프고 통증이 온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던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맞아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있어요. 있죠? 네, 감각 환상이시군요. 네. 네. 그분하고 다 봤네요. 네네. 알겠죠? 네. 감각 히스테리는 본인이 실제로 아픈 거를 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아니 다른 데서 아파지고 내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건 선생님이 내 목에 핌스 치료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겪었어요. 겪었어요? 네. 고생했어요.
고생의 감각 히스테리 환자 본인이 겪었으면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세게 당했습니다. 세게 당했다고까지 네. 표현을 해요. 네. 아,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지금 감각 환상이나 감각 히스테리, 감각 학대는 본인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언젠가 본인이 소개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라이브 상담했던 윤군은 감각 학대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 통증 전문의의 환자였다가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출연하게 되었던 윤군.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 불안을 감당하기 위해 삶의 많은 것이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살아온 청년이었죠. 그런 마음의 아픔이 윤군의 몸의 아픔으로까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윤군은 정신과 약 복용으로 자신의 뇌와 신경, 몸이 마비되어 신체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자신의 불안과 함께 신체의 고통이 사라졌다, 관리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각 학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치료를 받다가 여기에 나왔을 때는 감각 학대를 감각 통제를 하는 상황으로 자기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자기 감각을 마비시킨 거를 통제했다고 하고 그래서 정신과 약이 자기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그 상태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 한다고 이 약 처방 받아가지고 특히 향정신성 약물과 관련되거나 통증 이 약물을 받아가지고 진통제 비슷한 그런 약물을 받아가지고 다이어트 해서 살을 뭐 5kg를 뺐다 10kg 뺐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 먹는 거 다 감각 통제 용으로 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환자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감각 확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환자는 자기가 의도는 통제로 한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은 학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욕을 억제한다는 건 식욕도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제하니까 자기는 감각 통제라고 믿고 그 약을 먹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기에서 욕구나 자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마음을 마비시킨 채로 약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신체를 마비시키거나 통제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감각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대를 하거나 고문을 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거나 마음에 대해서 충격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학대나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체적인 학대는 신체에 대한 거고 정신적인 학대 또는 심리적인 학대는 감각 학대인 거예요. 그거는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의 감각이 정체가 뭔지 모르고 가스라이팅 운운하는데 그 가스라이팅은 마음을 조정한다, 심리를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가스라이팅은 신체를 학대하는 거, 신체를 학대하겠다는 위협으로서 시작을 하지 뭐 그루밍을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한다.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 가는 과정이고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마음과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가스불이 흔들린다고 그걸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소설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마음이 뭔지 모른 채로 몸이 누군가에서 학대당하는 상황인데 주인이 아닌 마음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몸으로 주인이라고 주장할 때 나오는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인 게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단순히 몸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누군가로부터 리모컨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 감각 학대 상황을 마치 스스로 감각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내 감각을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라고 착각하는 상황. 그러면 그게 그때 뼈 말라족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약을 먹고 나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상태, 거의 사실은 약물 중독 상태에서는 자기 몸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감각 학대 사항이 있거든. 그 약을 먹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진짜 미친 듯이 줄기차게 먹어댔거든요.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이 약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이 사람이 폭식을 하면서 막 그 살을 찌겠냐, 왜 생활 관리를 안 하고 샀느냐, 너무 괴롭거든요, 사는 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걸 왜 아픈가라고 할 때 지 마음이 아프고 자기는 누군가에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인간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하는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먹는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거를 먹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고가 났던 환자도 그러면 감각 통제라고 믿고 행했는데 결과가 감각 학대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환자의 통증의 정체나 심지어는 그 환자가 호소하는 아픔을 신경이 손상이 어디 됐을 거라는 둥, 신경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그 환자의 문제나 아픔을 전문의 의사가 분쟁위원회에서 네. 전문가 평을 쓴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예. 네. 의사들이 아픔이라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마음은 뭔지 모르겠고 그거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거니까 몸만 가지고 딛다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의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명하듯이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의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수능이 너무 심해지면 감각 해리 상태가 되고 그리고 정신과로 보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수술을 해가지고 완벽한 페인으로 바뀌게 되는. 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르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환자들 어떤 분인지 아세요? 크론시병.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약 먹는데 그게 안 나아졌대 해가지고 소장 절단하고 대장 절단하고 소장 절단하고 대장 절단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외부로 이 변보는 그걸 달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대 아가씨가 30대 아줌마가 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크론시병이든 소장 대장에서 끊임없이 염증이 생기는 거는 당신이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먹고 소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고 아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달린 문제지.
당신의 대장 기능, 소장 기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먹는 것조차도 당신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의사가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니까 안 하지. 대개의 경우에는요, 염증이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하면 그래요,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자르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라요. 이 크론시 병이라서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박사님,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저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상담을, 저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오 마이 갓, 당신은 자기 마음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의 아픔이 크론시병이라고 의사가 병명 붙여준 그 아픔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수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이미 던져버리고 날려버린 그 마음을 당신이 찾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치 잘라내버리듯이 잘라냈다라는 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절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잘라버렸다는 것 때문에. 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통증 반응, 아픔에 대한 진단과 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나 환자의 반응, 진단과 처치, 놀랍게도 지금 선생은 이 감각 수능은 의사가 보고 싶은 환자,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 그렇지만은 병을 치료하든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각 반추나 신체 경보 탐지나 감각 통제나 감각 해리, 감각 환상, 감각 히스테리, 감각 확대, 아프다라는 사람의 8분의 1밖에 의사로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쩌면 의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요 정도 환자만 볼래요. 물론 또 다른 의사, 정신과 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각 해리, 감각 환상, 감각 히스테리, 감각 학대, 이런 분들을 약으로서 그냥 감각을 그냥 팍 죽여버리는 이 활동을 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나머지 거의 반을 하는 놀라운 지금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네.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을 지금 갑자기 보니까 본인이 몰랐던 게, 내가 통증 전문의가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를 하나 더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이때 대학병원 통증 클리닉에서는 감각 해리 환자를 또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시술로. 기계적인 시술로 보죠. 뭐 주로 뭘로가 보는지 아세요? 신경. 치매, 조현병, 해리장애, 만성질환 증세로 다 진단하고 약으로서 다 처리하는 거죠. 네, 왜 기계 전기 자극기 이런 거 막 해요. 그렇죠. 전기 자극, 전기 충격도 주고 하죠. 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와, 서울대 병원에서 한번 내한테 상담받으러 온 친구가 우울증으로 10년 동안 힘들다가 자기가 6년 정도 됐을 때 약을 먹어도 이제는 그냥 멍해지기만 하고 조금 더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전기 자극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서 받았대요. 전기 자극술을 한번 받고 나니까 갑자기 우울하거나 기분이 없어지고 뭔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전기 자극술을 받아도 다시 우울한 상태로 다시 돌아갔대요. 약발이 떨어졌어. 근데 그 장기 자극술을 10번 이상 받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20번 이상 받았는데 20번 이상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전기자학술을 받아도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근데 그럼 좀 세게 주면 안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탄대요. 그거 엄청 무서워요, 할 때. 막 경련 발작하고. 그럼요. 네. 본인 보기는 봤어요? 네. 정신과 인턴 할 때 봤어요. 그러게요. 인공호흡기 꽂고요. 인공호흡과예요. 네. 네, 서울대 병원에서도 아직도 열심히 그걸 많이 하세요. 네, 다른데 병원에서도 하겠죠, 그죠? 대학병원에서. 네,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더 웃기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서 뇌하고 신경을 학대하듯이 자극을 줘요. 진짜 웃기죠. 저희 과에서는 이제 뇌가 아니라 이제 척수 쪽에 자극 주는 걸 많이 해요. 아, 척추신경. 통증은 네. 야. 그렇죠. 척추도 사실은 네. CNS에 다 아, 촉하죠. 이 뇌하고 척추까지 다 CNS에 네. 해당하니까. 그런데 통증 전문의는 척추 담당, 맞아요. 정신과 전문의는 뇌 담당.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는 뇌 담당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돼요. 그러면 이 의대에서 정신과에서 뇌에 이 전기 자극을 줘요. 신경과에서 뇌에 전기 자극을 줘요. 저 병원은 정신과에서 하긴 했어요. 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예. 아, 그거는 정신과에서 해요. 신경과에서 안 네, 하고. 의뢰 이제 그 자극은 직접 하고 그때 이제 옆에서 마취 보조해주는 일을 했죠. 통증 전문의는. 네네네.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전기 자극술을 직접 대학병원에서는 시술도 한다 말이네요. 했어요. 신경과 네. 의사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렵지 그치고, 않아. 예. 그냥 뭐 스위치만 네. 하면 돼요. 맞아요. 예, 그거 몇 볼트짜리 스위치 몇 개 있는 거고 몇 볼트 이상은 절대로 안 주면 되는 거고. 네. 뭐 핀수로 바늘 꽂듯이 잠시 주지 계속 그렇죠. 있지 않아요. 짧고 강하게. 예, 짧고 네. 강하게. 오늘 이걸 보니까 갑자기 본인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또 갑자기 확 떠올라지기 시작하나요? 네. 어떤 게 떠올라졌나요? 제가 감각 환상이랑 감각 히스테리 환자를 그렇게 징하게 겪었는데도 예,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되게 놀랐고요. 네. 통증 반응표를 공부하긴 했지만 저를 곤란하게 하는 환자의 마음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각 통제 반응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감각 학대 반응으로 나오는 환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의 인식을 스스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환자가 자기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는 본인의 통증, 아픔, 감각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가스라이팅이 시작이네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거의 완성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는 본인의 통증, 아픔, 감각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가스라이팅이 시작이네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거의 완성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타인의 몸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가스라이팅의 완성이니까 윤군이 지긋지긋하게 와가지고 이 핌스 치료 받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해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또 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된 상태가 되니까 그때 원장님이 쟤는 사탄이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씌운 통증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 기만하는 그걸 사탄이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네. 원장님도 그 환자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마음은 성령의 은총이 있는 거지 다른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몸은 통증은 계속 호소하니까 네. 진정한 성령의 은총이 작동을 했으면 아프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치료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아프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얘는 벌써 그 마음은 없어지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얘 육신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구나. 그럼요. 그 대부분 많은 목사님과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니까 아직 그 정도에 대한 산탄, 이 마귀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시네요. 대부분 마귀들은 감각 해리, 감각 환상, 감각 히스테리, 감각 학대로 그 사람한테 작동을 하는데 진정한 주님의 말씀에 이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분은 다 감각 통제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나는 그 대신 이 핌서 침을 들고 너희 통증을 잡으리라 이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핌스를 하면서 그런 지금 성령의 은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에게 진짜 가르쳐 준 거네요. 그 환자들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환자의 통증과 싸우고 제거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몰랐어요. 네.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본인한테 하지 않았고 이 사악한 의도를 가졌거나 돈의 귀신에 씌었다라고만 생각했지. 네.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의 정체를 본인이 보기는 힘들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너무 아픈 상태에 처하게 됐거든요. 본인은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의 어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이 의사 짓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무서워요. 하는 네. 의사 역할에 대해서 반추를 하게 만들고 하는 그 환자로서 작동을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감각 환상으로 반응하는 환자들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지만 통증이 계속 옮겨 다니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꾀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 환상 환자를 마주한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아무리 탐색해도 물리적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치를 해도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 당시 의사로서 생활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던 초보 의사의 마음을 가진 이 10년차 통증 전문의는 통증을 다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감각 반추와 경계 탐지와 감각 환상이나 감각 히스테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통증 분류 시스템에. 이제 마음이 작동을 할 때 아픔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에서 아픔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갑자기 의사로서 내가 자괴감과 회의를 느꼈을 때 그 환자에게서의 아픔이라는 것은 환상으로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이 만들어질 때 내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혼란은 더욱더 심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오! 본인의 경험이 이제 확 이해가 돼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계속 감각 수능과 감각 반추 반응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만나면. 그리고 그 감각 반추는 환자의 감각은 환상으로 만들어진 감각이거든요. 네. 그때야말로 실체가 없는 환자의 통증을 가지고 본인은 내 마치- 감각 반추. 예, 자신의 문제로 반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심하게 오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거는 그림자와 싸우는 그 상황에 본인이 통증이라는 그림자, 밤새 그림자와 싸우는 누구죠? 그 경험을 본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헛개비, 통증이라는 헛개비와 싸우는 의사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그 아픈 기억이 확 오면서 예. 그래서 환자가 감각 환상의 경우에서는 본인이 그 환자의 통증에 초점을 가지고 내가 치료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은 헛개비와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깨비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그래서 보통 망상이나 전환장애 이런 상황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와가지고 치료 잘 시켜놨더니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목이 아픈 거를 치료 잘 시켰더니 네 목 치료한 것 때문에 내가 어깨를 못 움직인다 이러면 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면서 환자가 와서 선생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를 핌스를 치료해가지고 허리를 낫게 했는데 선생님 너무 명이세요. 제가 목이 아픈데 그럼 목도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을 치료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와가지고 아니 직후 치료하는 중부터 그랬어요. 갑자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손이 안 움직였어요. 치료 직후부터. 그렇죠, 아니, 치료 치료했다. 중에. 치료 중에 손이 안 움직였어요. 네, 지금 하고 예. 있는 중에. 그렇죠. 그런 환자 어떻게 본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지금 잘못했나? 약간 이렇게 바로 전 반응해요. 그렇죠. 치료 선택을 잘못했나?
제가 하는 치료에 확신이 없었어요. 통증이 뭔지, 통증을 치료하는 게 뭔지 저도 알지 못했어요. 본인이 그거는 예. 뭐냐면 본인이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마치 본인의 아픔을 본인이 고민하는 그 심리 상태, 그 마음으로 본인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의 태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환자의 통증을 제거한다, 없앤다라는 마음으로 이 환자의 통증을 제거하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나에게 있어의 아픔이고 힘든 거야. 이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환자의 목에 있는 통증을 지금 치료하고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럴 때 가만히 계세요. 지금 목에 있는 통증이 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말 못하겠는데요. 됐죠? 지금 환자분의 몸의 통증은 통증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전환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할 때 돌아버린 케이스가 이 전환장애 케이스인데 안타깝게도 프로이드 할아버지는 그거를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수준으로 끝내버렸는데 내가 통증을 연구하고 나니까 프로이드 할아버지도 참 마음에 대해서 진짜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환자분 계세요. 지금 통증이 지금 손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통증이 옮겨갔다는 거에 대해서요. 네, 치료가 돼서 옮겨갔다고 생각했네요. 당연하죠. 목이 치료가 됐으니까. 본인 목이 치료됐으니까 통증에 그러면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손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저 목에 있는 통증이 손에 갔는데 선생님 목에 있는 통증을 손으로 안 보내고 그냥 날려보냈으면 이 사람이 당신 목에 있는 통증을 날려보내는 거는 목을 잘라야 되는데 당신 목 잘리고 싶어요? 날리면. 네, 목을 날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못하겠네요. 본인이 아픔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본인 나름대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근거이자 활용하려고 한다. 저를 되게 그걸 놓고선 저를 되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되게 받거든요. 그 사건을 이용해서 이 의사 내 맘대로 나를 해서 뜯어먹어야지. 네, 되게 치료비 안 내려고 그러거나 예, 보상을 받으려고 자기를, 한다. 예, 이거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네. 그리고 사실 만성 통증 환자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감각 환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통증 마이그레이션은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게 히스테리아 환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었고요. 이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 못하고 또 신경 그동안 배운 또 신경 이게 지금 신경의 문제라고 봤죠. 그 위치가 정말 신경이랑도 거리가 아예 달랐어요. 사실 그럼요. 영상 보면서 영상을 그럼요. 봤거든요. 그럼요. 전혀 신경 위치도 아닌데. 그럼요. 예. 그래서 감각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아픔이라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는 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은 완전히 그동안 본인들이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거의 할렐루야 상황이죠. 네, 본인하고 네, 똑같은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통증이 신경에 블러킹이 돼가지고 신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그 고전적인 스토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사실은 한방은 그게 이제 혀를 따라서 기가 움직인다라는 판타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아픔이라는 것이 이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프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자기 마음이라는 것의 결과라고 마음이 몸으로 표현된다라는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양방이나 한방 다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치료 받을 때 굳이 수의근을 움직여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하기 이상하다고. 보통 치료 받을 때는 가만히 있거든요. 환자들이 최대한 힘을 빼고. 그런데 이 감각 환상 증상 보였던 환자들은 움직여서 자기가 안 움직인다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보나? 저는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통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끊임없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픈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붙이고 싶거든요. 둘 다 기독교인이긴 했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환난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약간의 비용인데 이거를 의사나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는 마음으로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네. 이분한테는 있어야 될 의미도 있는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듯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으신 신도분의 추천을 받아서 맞아요. 그렇게 왔어요. 진짜? 네.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진료실 앞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의사 선생님 만남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기는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분 스스로 감각 환상으로 자신의 통증을 본다는 거를 있는 대로 다 알려줬는데. 네, 그 이전에 경험했던 환자 케이스. 그렇죠. 네. 네. 평소에 요가로 자기는 단련돼서 목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살만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되게 통제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되게 얘기하시긴 했어요. 네. 목이 아파가지고 손에 마비가 왔다는 3일간 왔던 분은 감각 통제처럼 얘기하셨던 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네. 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요가하는 게 그분한테는 거의 감각 학대 상태로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요가를 하시면 몸이 개뿐해지고 아픈 게 없으실 텐데 왜 요가를 하시는데도 목이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요가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일상생활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요가가 효과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네. 그분에게 있어요. 요가는 감각 학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감각 통제라고 믿지만 감각 학대를 스스로에게 계속 해오고 있던 그렇죠, 요가를. 방편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핌스 치료도 역시 그 반응으로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손이 마비됐다라고 이야기한 건 자기가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그분에게서의 아픔이나 병이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예. 이 아프다라는 것은 진짜 쿡쿡 쑤시는 게 있어서 아픈 것도 있고 내가 마비된 상태에 있는 거를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럼 본인도 알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감각 통제는 쿡쿡 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비된 상태가 있으면 그거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네. 그게 한편으로는 내 통증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에게 병이 된다, 문제다라고 그분은 그랬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원래 방사통이 메인 문제였는데 그거는 없어졌는 저리는 통증은 없어졌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졌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비 상태가 됐든 저리든 다 통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린 게 더 이상 안 저리면 통증이 치료됐다고 하는데 치료됐다. 예. 어떤 사람은 그게 여전히 마비된 통증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예, 이런 상황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예. 이제 더 이 통증의 주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도 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다양한 사례들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느낌도 들고 또 그동안 내가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통증 환자 사례와 또 나에게는 심각한 통증을 주었던 그 환자 사례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제가 의사로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영역이 되게 없구나. 결국은 그 환자들이 제가 그 아픔을 겪었던 환자도 결국은 자기 삶에서 이미 그런 반응을 계속 해오던 패턴 안에서 제가 들어갔던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너무 네. 본인을 자책하듯이 그래요? 자학하듯이 지금 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지금 로맨티스트 성향이 너무 잘 나타났어요. 의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소중한 순간을 본인은 바로 자책과 자학 모드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본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시 차분하게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에서 본인이 환자의 통증의 정체를 파악했던 그걸로 더 발전시켜서 한 번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담자는 통증 치료를 한 지 10년이 넘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못해 다양한 아픔을 호소하는 각각의 환자들의 통증 반응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환자의 통증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아픔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은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괴로운 존재일 뿐이었죠. 환자 각각의 케이스는 그 환자 개인의 생활 경험과 삶의 어려움에 대해 가지는 마음에 따라 달라짐에도 의사 선생님들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신체 문제로만 국한하여 진단과 처치를 반복합니다. 아픔은 몸의 문제라는 답을 정하고 자신이 배웠고 믿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죠. 심지어 마음의 아픔도 뇌와 신경계라는 신체 기관의 문제라며 비물질, 즉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물질인 신체, 몸을 처치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통증에 대해 가지는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난 환자를 대할 때 여전히 초보 의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년차 통증 전문의의 상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즉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환자의 마음도 결코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의사 선생님도 환자도 통증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내담자가 WPI 심리상담, 심리치료로 어떤 도움을 받는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다면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4월 사례 분석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4월 주제, 아픔과 통증의 심리에 맞추어 각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황심소 영상의 구체적인 해설 강의를 듣고
당신의 아픔과 통증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